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D 프린터 200% 활용하기의 생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서랍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서랍장은 위에 공간이 하나 있고 아래에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 서랍이고요. 오늘도 이 모양과 똑같이 모델링을 한 다음에 3D 프린터로 프린팅을 해서 완성품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모는 종이 크로스 라인에 원점이 오도록 위치해 주시고 크기는 50, 탭키를 이용해서 옮겨 주시고 위스를 55 그리고 높이를 50으로 한 다음 엔터를 쳐 주시면 이렇게 박스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과 서랍을 만들어줄 작은 박스를 3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박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크로스라인 중앙에 박스를 위치해 주시고 크기는 47, 49, 높이 17로 해서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그럼 작은 박스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일단 이 박스가 이 라인 선상에 맞게 위치를 이동해 주겠습니다. (1.5mm) 정도 움직였고요. 이때 라인 스냅을 0.1로 변경해 주시면 미세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이제 위쪽으로 0.3mm, 아니 3mm를 이동시키겠습니다. 3을 쳐주시고 엔터. 그리고 이 박스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 위쪽 방향으로 17mm 이동하겠습니다. 엔터. 다시 이 박스 하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하나를 또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고 위쪽 방향으로 17mm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3개의 박스가 완성이 됐고요. 이 3개의 박스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무브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큰 박스와 정중앙에서 겹쳐질 수 있도록 (75mm) 이동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 공간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 위쪽 공간은 이 메인 박스와 작은 박스가 겹쳐지는 부위를 제거함으로써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명령어가 콤바인의 서브트랙트고요. 일단 서브트랙트를 클릭해 주시고 타겟 솔리드를 활성화되면 큰 박스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소스 솔리드가 활성화됐을 때 작은 박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공간이 생기면서 겹쳐진 부위가 제거되고요. 이때 소스 솔리드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럼 하단 서랍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서랍 2개를 작은 박스를 박스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가지고 복사본을 하나씩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콤바인에 역시 서브트랙트, 타겟 솔리드의 메인 박스, 소스 솔리드의 작은 박스들을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서브트랙트, 큰 박스, 소스일 때 작은 박스. 그리고 이게 제거가 됐는지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작업이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컨트롤 Z로 원위치를 시켰고요. 그러면 이제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라운드 처리하고 요 손잡이 모양을 뚫어 주겠습니다. 라운드 처리는 큰 박스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요 라운드가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Shift 키를 이용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톱니 모양에서 필렛을 눌러주시면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이 화살표를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8mm 정도에서 끊어보겠습니다. 그럼 라운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손잡이 모양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 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아웃라인 온리만 클릭을 해서 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폴리라인으로 중앙쯤 위치한 자리에서 10mm 정도, 그리고 하단으로 3mm 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아이고, 제거가 됐네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폴리라인 중앙에 위치하시고 10mm 그리고 3mm 다시 10mm, 3mm짜리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라운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케치 필렛을 선택하시고 모서리 부분에서 빨간 선이 나왔을 때 1.5mm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네 방향을 모두 필렛을 주겠습니다. 1.5mm 1.5mm 됐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다시 라인이 보일 수 있도록 시선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준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톱니바퀴 모양에서 익스트루드 그리고 화살표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이쪽에서 서브트랙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쭉 끌어주시고 겹쳐진 부위가 자동으로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뚫린 작업까지 해줬고 스케치한 거는 보이지 않도록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랍장을 처리할 차례인데요. 서랍장은 두 개를 무브 처리를 해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30mm 빼주시고 이제 여기서 박스가 서랍장이니까 안이 푹 꺼질 수 있도록 클릭해 주시고요. 요 위쪽 면만 클릭해 주시면 톱니 모양이 생기고 이쪽에서 쉘을 눌러 주시고 그럼 여기서 화살표를 이용하면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를 이용해서 1mm 또는 1.5mm 해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박스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 박스도 똑같이 위쪽 면을 선택해 주시고 쉘을 눌러 주시고 두께를 1.5 엔터. 그러면 박스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를 잠시 안 보이게 하이드로 숨긴 다음에 이제 박스가 원활하게 빡빡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좀 넓혀 주겠습니다. 겹쳐지는 부위 네 면을 선택해 주시고 톱니 모양에서 프레스 그리고 마이너스 0.5mm 해서 공간을 좀 넓혀 줬습니다. 그럼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넓어져야 될 네 면을 선택하시고 프레스를 눌러주시고 마이너스 0.5. 그러면 이제 박스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박스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거 아까 만들어 놓은 박스는 다시 안 보이게 숨기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손잡이 부분만 만들어주면 완성이 되겠죠? 손잡이는 일단은 실린더를 선택해 주시고 붙어야 될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부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우스를 2mm, 높이를 한 3mm, 높이를 3mm 정도 해서 중앙 위치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얘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7mm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생겼고 이제 구 모양을 하나 더 붙여줄게요. 그래서 구를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중앙에 마우스를 위치한 다음에 레디우스를 한 3mm 해서 클릭. 그럼 붙긴 붙었는데 어설프기 때문에 이 구도 다시 위치를 이동시켜줍니다. 마이너스 1mm 정도. 똑같이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아래 방향으로 17mm 이동시키겠습니다. 위로 갔네요. 마이너스 34. 그러면 이제 손잡이 모양도 됐고요. 이제 두 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머지를 시켜 보겠습니다. 콤바인에서 머지 그리고 타겟에 소스 하면 두 개가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클릭 클릭. 그런 다음에 손잡이가 붙을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살짝 안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이 겹쳐지는 부위를 서브트랙트로 파줄게요. 손잡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준 다음에 서브트랙트, 타겟, 소스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타겟, 소스. 그러면 이제 서랍장이 구멍이 파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위치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프린팅 되면은 약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엣지 부위의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엣지 라인을 선택할게요. 라인을 선택하시고 챔퍼를 한 1mm, 챔퍼를 한 다시 해볼게요. 이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챔퍼를 0.6mm 하시고 엔터. 똑같이 이쪽도 끝까지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챔퍼를 눌러서 0.6mm. 그러면 손잡이들이 붙을 위치까지도 파줬습니다. 좀 손잡이가 크긴 하는데 사이즈를 다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서랍장에 색깔을 한번 입혀보고 프린트가 가능하도록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드래그를 해서 박스들을 선택해 주시고 매트리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드를 내추럴 우드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색깔을 밝은 색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무 재질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도 약간 거무튀튀하게 검은색 계열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프린트가 가능한 위치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무브,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서 수평이 맞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 3mm였죠. 그리고 이 박스도 움직여서 하단으로 내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프린팅을 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면이 밑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무브 앵글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90도 틀어줬습니다. 그러면 바닥으로 누웠죠. 그리고 이 손잡이 모양도 90도를 틀어서 프린트 할 때 좀 용이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수평으로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가 이 모양대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엑스포트 as 3D STL 파일로 콤바인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OK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랍장 3. 그럼 이제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 GX 파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서랍장 3 예스 해주시면 가운데로 오겠죠? 이 상태에서 전 너무 큰 게 싫기 때문에 70%로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프린팅을 하시고 OK 하면 저장을 하라고 뜨고, 이 상태로 2시간 16분 예상이 되네요.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팅이 완료됐습니다. 이걸 잘 다듬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200% 활용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서랍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미니 서랍장을 한번 꾸며봤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